오늘 어떤 브랜딩 이야기 하실 거예요? 오늘 브랜딩은 지난번에 우리 프라이탁 다뤘잖아, 독일에. 프라이탁은 스위스. 스위스 프라이탁 형제. 근데 스위스에 원래 독일 사람 진짜 많아. 아무튼 오케이. 네. 이번에 다룰 브랜딩도 가방이야. 캐리어 가방의 끝판왕이고 12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정말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엄청난 독일의 가방. 바로 오늘의 주제는 이거야. 리모아가 어떤 회사인지 제일 궁금할 것 같은데, 내가 또 설명하면 지루하니까 요즘엔 또 챗GPT가 너무 잘 돼 있잖아. 내가 챗GPT를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어. 짱돌 안녕. 안녕하세요, 제이. 잘 지내셨어요? 리모아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래? 네, 리모아는 독일의 프리미엄 여행용 가방 브랜드예요. 1898년에 설립됐고 알루미늄 소재의 견고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유명하죠. 특히 내구성이 뛰어나서 여행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요. 여행 캐리어나 노트북에 다양한 스티커를 붙여진 모습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심지어 가방에 생긴 스크래치마저도 리모아만의 빈티지한 스타일로 만들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캐리어의 끝판왕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스타일이 남다르다 보니까 셀럽들이 공항 패션에서 항상 나오는 캐리어이기도 하죠. 우리나라도 BTS나 블랙핑크의 로제, 유재석 등 정말 많은 셀럽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리모아 자체가 하나의 장르가 되어버린 가방이죠. 가격이 궁금할 것 같은데 예상하셨던 것처럼 가격이 좀 사악하긴 합니다. 수백만 원은 우습게 넘으니까요. 이 리모아가 지금의 이 여행의 럭셔리 명품뿐만 아니라 특별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20년 이상을 걸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7분 브랜딩이 발견한 3가지 브랜딩 아이덴티티를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분 브랜딩이 찾은 첫 번째 이 브랜딩은 뭐냐면 예쁘다는 거지. 아름답다. 가방이 너무 아름다워.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아이덴티티를, 그리고 아름답고 우아한 이 디자인을 상징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 이 창업자가 이러한 디자인적인 감각, 심미적인 감각, 이런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 알루미늄이 처음에 만들어진 이유가 찾아보면 알겠지만, 예전에는 가방을 전부 다 가죽 아니면 나무로 만들었거든. 근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공장이 불이 난 거야, 실제로. 다 타버린 거지. 근데 그 공장 안에서 안 탄 게 있어. 뭐겠어? 철로 만들거나 알루미늄 이런 거 안 탄 거지. 그러니까 견고하고 뭔가 새로운 기능적인 걸 생각하다가 1915년도인가? 아주 옛날에 그 독일항공에서 새로운 비행기가 만들어져. 그 비행기가 알루미늄 합금으로 비행기를 만들어. 그걸 보면서 유력한 거야. 예전에 내가 아주 오래전에 본 광고가 기억이 나거든. 혹시 그거 알아? 이병헌이 나온 그 핸드폰인데 그 단언컨대 메탈은 가장 완벽한 물질입니다. 철인지 알루미늄인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가장 완벽한 물질이라고 얘기하거든. 이거는 옛날에 아이폰 6인가 7 나왔을 때 광고도 비슷했어. 알루미늄 합금에다가 딱 아이폰이 들어가거든. 이런 합금이 기능적인 기능을 떠나서 대단히 미학적으로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그걸 헤리티지로 지금까지 끌고 간다는 점. 이게 120년까지 오게 된 역사를 가진 지금의 리모아를 만들지 않았을까. 내가 발견한 두 번째 브랜딩 아이덴티티는 기능적이지만 기능을 이야기하지. 걔네들이 상징하는 거는 짐을 옮기는 캐리어가 아닌 거야. 나이키가 뭘 만드는 회사지? 운동복 만들잖아. 걔네들이 광고에서 운동복 얘기를 해. 우리 운동화가 얼마나 좋은지, 쿠션이 좋은지, 옷이 얼마나 디자인이 예쁜지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원단은 뭐로 만들었는지. 걔네들은 끊임없이 수십 년 동안 너무 핫딱거렸나? 힘드시잖아요. 선수만 바뀔 뿐이지. 왜냐면 걔들이 상징하는 거는 자신의 한계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걸 리스펙하는 거거든. 그게 브랜드 아이덴티티란 말이야. 결국 리모아도 마찬가지야. 캐리어가 짐을 옮기는 운반 수단이지만 그렇게 정의하지 않는 거지. 본인들은 그 이상의 가치로 정의를 하는 건데, 얘네들이 2017년도에 LVMH에 인수가 됐단 말이야. 루비통도 갖고 있는 엄청난 럭셔리 그룹이잖아. 그러면서 아이덴티티가 훨씬 더 강해진 거야. 성장, 도전, 그리고 배움, 이런 가치를 가방에 넣은 거야. 그래서 광고 모델도 보면 이제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들 많이 나오는데, 나이키처럼 블랙핑크의 로제, 그 다음에 르브론 제임스, 농구선수. 자신의 한계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 이상의 가치를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해 나가는 사람들,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거든. 결국 가방이라는 게 짐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도전이고, 뭔가를 시도하는 거고, 멈춰있지 않는 거고, 자신의 한계에 끊임없이 뭔가를 노력해 나가고자 하는 어떤 인간의 욕망?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게 얘네들 브랜드 아이덴티티인 거지.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핵심은 뭐냐면, 자신이 누구인지 본인이 정의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방으로 생각하고 짐을 옮기는 걸 생각하면 그렇게 끝나는 거지만 그 이상의 가치를 스스로 정의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정의된 것을 일관되게 추구해 나가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의 리모아를 만든 두 번째 브랜딩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세 번째는 기능적으로도 훌륭하다는 거지. 기본에 충실하다는 거. 기본이 탄탄한데 브랜드 아이덴티티까지 훌륭한 거지. 가방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에 대단히 충실해. 그냥 충실한 정도가 아니라 얼리 어댑터야. 최고 빠르게 기술을 습득해서 적용을 해.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다 알겠지만 우리 그 캐리어 끌 때 옛날 캐리어는 그냥 일자였단 말이야. 바퀴가 아니라 한 방향으로 흘렀잖아. 근데 지금 막 빙글빙글 돌잖아. 그 옛날에 그 유명한 정치인이 이렇게 밀어가지고 빙글빙글 돌, 그게 360도니까 가능한 거든 그게. 그 360도의 회전 바퀴를 얘네가 최초로 만든 거야. 그 다음 또 뭐가 있는지 알아? 폴리카보네이트라고 알아? 아마 지금 나오는 가방들 웬만한 거 다 폴리카보네이트가. 알루미늄처럼 생겼어. 근데 되게 엄청 얇아. 그리고 엄청 가벼워. 그리고 엄청 질겨. 밟으면 다시 볼록 튀어나오고. 이거 얘네가 세계 최초로 만들었어. 그리고 반영을 시켰지. 그래서 지금은 아예 표준이 됐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얼리 어댑터일 뿐만 아니라 퍼스트 무버야. 자기들이 기준을 만들면 다 따라하는 방식.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알루미늄 가방이 지금 나오는 재료에 비해서 엄청 무거운 편에 속해. 그러면 자신이 지키고 나가고 있는 어떤 이런 아이덴티티가 훼손될 수 있잖아. 새로운 게 물질이 개발이 되면. 근데 얘네들은 그거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거야. 헤리테이지는 헤리테이지로 지켜나가면서 새로운 도전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는 거지. 되게 안타까운 회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다 알겠지만 코닥이라는 회사가 있었어. 내가 영화과를 나왔잖아. 예전에 영화를 찍을 땐 나 필름 카메라를 찍었단 말이야. 필름을 직접 넣었지. 근데 그 코닥이라는 회사가 세계 최초로 뭘 만들었냐면 디카를 만들었어. 그런데 이 디카라는 거가 본인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는 필름 카메라의 해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장을 시켜. 그걸 누가 이어받았냐? 소니가 이어받았지. 결국은 이 회사가 어떻게 돼? 무너지지. 근데 지금 되게 비교가 잘 되는 거야. 얘네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 새로운 기술을 반영하면서 본인의 헤리테이지는 헤리테이지를 지켜나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세련되고 아이덴티티도 뛰어나고 아름답지만 기능이 충실해. 그리고 혁신을 멈추지 않는다. 이게 지금 리모아가 가지고 있는 남다른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해. 어땠어? 리모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돼?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네. 가방 하나지만 이 안에도 엄청난 스토리가 있을 수 있는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기만의 브랜딩을 만들어가면 좋겠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구축해 나가야 되는지. 인생 한 부분을 자신만의 브랜딩을 만들어가면 이런 영상들이 작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자신만의 아이덴티티, 사회가 말해주는 아이덴티티가 아니라 내가 정의한 아이덴티티를 꾸준하게 추구해 나가는 자신만의 브랜딩. 저는 꼭 그런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브랜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다음 주제로 다음 주제는 비밀입니다.